자, 2강의 12번. 여기까지가 이제 첫 줄인데, 렐랑이오는 다들 알 거야. 의존하다. 경제적 성장에만 의존하는 거야. 목적이 있지.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성장에만 의존한다? 말 맞춰놓은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suffer는 겪다. 보통 안 좋은 일을 겪는 건데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감정. 요거 아닌데? 요거 12번 맞아? 3강이지. 맞지 않나요? 맞니? pitfall은 원래 pit이 구덩이인데 fall은 떨어지는 거니까 함정이라고 번역할 거고, 긍정적 피드백의 함정이다. 뭐 포지티브는 좋은 뜻 같은데 이 함정이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만 의존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건데, 정부는 어떤 식이냐면 독려하지. 더 증가된 경제적 생산을 독려하겠지. 이러면 경제적 성장이야. 경제적으로 생산이 늘어난다는 건 경제 성장이 돼. 정부는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도 했었잖아. 무슨 수단으로서? 너네 means가 수단인 거는 여러 번 공부했지. lifting, 끌어올리는 거야. 바로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 가난한 자들을 poverty, 빈곤으로부터 끌어내는 수단으로서 증가된 경제 생산량만을 독려한다. 그리고 병렬 구조.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부자들의 수요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들도 나름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성장을 독려하거든. 자,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 경제적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함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역점이 나오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정부는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appeal of resulting new products, 결국은 새로운 상품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경제적 성장의 대가로 나오는 결과적인 새로운 상품의 appeal, 매력 또는 또 만들어낼 수 있어. 새로운 요구를. 이 요구는 뭐야? get satisfied, 충족이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수입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입. 이전에는 좀 더 훨씬 더 많은 생산으로부터. 자, 이게 어렵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져서 그 검정 고무신 같은 데 있을 때는 TV가 사치품이었어. 그치? 그래서 TV를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이 밥만 잘 먹으면 잘 살 수 있겠다. 먹을 것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 성장을 쫙 올려가지고 먹는 걸 해결해 줬어. 그러면 뭐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TV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수입이 더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돼. 정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켰어. 쌀 생산량을 늘렸어.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간의 욕구가 원치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끝나냐고. 또 다음 단계를 원하게 되겠지. 그럼 더 많은 뭐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생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득이 있어야만 또 그게 가능해진다고. 3학년이니까 이해해야 돼. 더 뭔가 만들어야 돼.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이 어려우면 in other words, 사람들은 그 더 늘어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원치는 아까 새로 생겨난 욕구라 그랬지. 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쉴 틈이 없는 거야. 가족들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월급을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받았어. 근데 100만 원 받고 먹고 살 일이 해결되니까 가족들이 뭐 운동화도 사고 싶어하고 뭐 새로 신문 뭐 휴대폰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또 벌어야지. 돈을 번다는 것은 또 생산물을 만든다는 거 안 만든다는 거야? 만들지. 그럼 그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품이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도 또 매력이 생기면 또 그걸 갖고 싶어 하겠지. 그럼 그걸 갖기 위해서 또 새로운 생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또 해야 되겠지. 계속 돌림 노래야. 그래서 세상은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 남는 건 뭐야?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니 악순환이야. 왜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어? 욕구는 계속 뭐 되는데? 긍정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어? 근데 왜 이게 함정이야? 계속 욕구는 충족되지만 일은 쉴 틈 없이 계속 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하는 게 중요해.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원치를. 물론 욕구지.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resulting, 결과적으로 상품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새로운 혁신도 있고 that 마케팅만 제대로 된다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이 나올 거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자동차 사려고 휴대폰 공장에 가서 일을 해. 그럼 어때? 휴대폰은 다른 사람이 쓰겠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겠지. 물건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 일자리 없나? 이 얘기는 곧 뭔지 알아? 어디 또 새로운 상품 만드는데 없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물건은 계속 넘쳐나는 거야. 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그들의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한다. producing, 이게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케팅되는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결국은 긍정적인 피드백에 있어. 바로 grinds away at the planet's stock of resources and generates more waste and new types of waste.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결국은 이 긍정적인 피드백에 빠져 있으면 grind가 뭔지 알아? grind는 갈다야. 갈아서 분쇄해버리는 거야. 갈아 없애는 거야. 바로 무엇에? 지구의 우리 행성의 자원들을. 봐봐. 일도 하고 욕구도 충족되고 있지. 근데 물건은 작고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물건 만들 때 지구 자원 써 안 써? 쓰지. 쓰게 되면 다시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구 자원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되겠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구 자원이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 다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 근데 자원은 끝이 있어 없어? 상품 만들 때 자원이 드니까 결국은 이제 낭비 문제로 이어지는 거야.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지구 자원은 여기 있잖아. 지구 자원 어디 있어? 여기 지구 행성의 자원의 범위들은 갈아 없어지게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그리고 만들게 돼.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 폐기물을 만들고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또 등장하지. 근데 그 폐기물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partially,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완전하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경제적 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을 맞춰주는 게 경제적 성장인데 경제적 성장이라는 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임금도 받고 만든 물건을 또 소비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 그지?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팽개쳐진 문제가 뭐야? 경제 성장은 물건 만드는 거랬지. 만들면 만들 때 그냥 허공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 지구의 자원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럼 자원은 계속해서 낭비되거나 그 온전히 100%의 자원을 가지고 100%의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자원 100%를 활용해서 고작 물건 한 50% 나오고 50%는 그 과정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될 수 있잖아.
지금 지훈이가 마시고 있는 콜라도 저거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저 상품을 만드는데 지구자원을 쓰다 보니까 폐기물이 또 나왔겠지, 그지?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글씨를 사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지.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성찰하다, 검토하다. 현명한 고릴라 이스마엘 인 다니엘 퀸의 소설에 나오는 이 현명한 고릴라는 뭐 동명이니까 이 소설에 나온 고릴라 이름이 댄 퀸이야. 이 고릴라가 뭐라고 묘사했는 줄 알아? 소설에서 현대인들을 뭐라고 묘사했어? 대자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비유법을 쓴 거야. 결국 감옥을 만드는 산업에 고용돼 있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스스로 뭘 만드는 거야? 스스로 인간들은 감옥을 만드는 거야. 지구를 감옥 같은 곳으로 만드는 거야. 이 말에 뭐가 들어있어? 지구를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감옥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감옥은 열악한 곳이잖아. 자원을 자꾸 쓰면서. 근데 그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데 돈 받고 일하고 있다고. 되니? 그러니까 일하는 건 인플로이, 고용된 건 뭐 때문에? 이 고용됐다기보다는 일을 왜 하는 거야? 인플로이 왜 하는 거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지? 근데 그런 충족의 과정에서 결과물로 나오는 건 고작 뭐 훌륭한 시설이 아니라 뭐야? 감옥. 스스로 갇힐 수 있는 감옥. 그래서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정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인플로이드, 그 추가 설명은 뭐야? 결국 이게 뭐라고? 세상을 뭐 해버리는 거야? 소비해버리는 거야. 감옥처럼 만드는 거야. 감옥 황량하잖아. 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답으로 나온 것은 4번이지. Tap in endless cycle. 끝없는 순환 속에 빠져 있는 거야. 탭 in은 갇혀 있는 거거든.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다. 소비와 그리고 자원 고갈이라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소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자원에 뭐가 생겨? 고갈. 두 가지가 다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 그걸 고릴라가 봤을 때 한심한 노릇이라고. 괜히? 뭐 많이 나온 주제였으니까 대략 읽고도 정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단어는 꼭 찾아서 적어. 바로 2번, 3강의 1번 갈게. 오늘 진도가 좀 늦어서. 자, 빈칸이 또 오래간만에 등장했는데 1번부터 볼게요. 아직 주제가 뭔지 모르겠고 What is said는 알 거야. 해석이 되지. 수동태고 것이니까 이미 말이 된 거. 뱉어진 말이야. 뱉어진 말. 그것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never 있고 부정어야.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과 빈칸은 반대겠지. never 때문에. 자, 천천히 가. 비록 한 사람이 agree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agree는 일치시키다. 동의도 있지만 물건이 나오면 일치시키다. 어떤 하나 단어를 이 단어와 일치시킬 수가 있어. 어떤 것을 가진 단어? something. 어떤 것에 관련된 단어? 전에 이미 뭐 되어진? 이미 전에 말이 되어진 어떤 것을 가진 단어를 그대로 일치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뭐야? 이전에 한번 말한 걸 선생님이 오늘 니네 수업 시간에 요 1번 강의하고 있잖아. 요걸 그대로 암기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똑같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태영 바보 그랬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반 들어왔을 때 하태영 바보 그랬어. 똑같이 일치시켰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 the world, 무엇과 그걸 말하는 세상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 반에서 하태영 바보라고 말한 것의 뉘앙스랑 1학년 반에 들어가서 하태영 바보라고 했을 때는 3학년 교실과 1학년 교실이라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알아? 그거 유명한 문구가 뭐야? 언제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어떻대? 근데 그거는 그대로 반복한 글이잖아. 바뀔 수 없는 글이잖아. 근데 그걸 똑같은 글을 소리내서 읽는데도 내 상황에 따라서 전달받는 이미지는 어떻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또 두 번째 가볼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지? 똑같은 말인데도. 그리고 the addressee 뭐에 따라서? addressee는 청자 듣는 사람들이야. 되니? 그리고 이미 누구에 의해서든 말이 되었던 것의 의미, 그게 바로 모든 것이거든. 의미도 이미 그 상황이 되면 뭐 되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똑같은 하태영 바보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말하고 어떤 사람이 듣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야. 이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What one says. 한 사람이 그러므로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말을 할 때마다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다? 고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독특하고 고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있잖아, 니네 학생이니까 내가 녹화도 하고 있지만 인강보다 현장학습이 도움이 되는 건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강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강의를 지금 니네가 듣는 니네 입장에서는 똑같은 해석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로 하지 않은 저런 분위기 캐치했어 이렇게 되는데, 인강을 보는 애들은 상황과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좀 편협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 달라질 수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비록 우리의 진술의 대부분은 어때? unoriginal. 우리가 말하는 진술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한 거야, 딴 데서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 있잖아,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인용이라 그러지. 다른 데서 주워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는 이미 내가 어디선가 누군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전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원래 의도는 똑같이 옮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때? 비록 우리 진술의 대부분이 오리지널은 내가 만든 거야. 언오리지널인 거야. 남한테 빌려온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여준다. 그 진술들은 보여주는 게 through their particular. 뭘 보여줘? 그들의 특별하고 심지어는 고유한 뭘 보여줘?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되니? 뭘 통해서? 여기 잘 봐. 그들은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거 가로 이렇게 요걸 통해서 보여준다. 요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어? show that이라고 해요. 뭘 통해서? 그들의 특별하고 심지어 고유한 그런 스타일들을 통해서. 그것은 약간 우물우물할 수도 있고 좀 뭔가 ugly 어떨 수도 있어. 추하거나 좀 진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격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뭐를? 누군가가 has appropriated. 누군가가 뭐 한다? 무슨화했다. 이거부터 봐. personalized가 뭐야? 개인화했다는 거야. 응? 그와 함께 개인화시키는 거야. appropriate는 적절하게 만드는 거잖아. 적절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듣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그게 곧 뭐 하는 거야? 그 들은 내용들을 무슨화시키는 거야? 개인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말을 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선생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다 웃으면서 이렇게, 야, 우리 졸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졸라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엄마 선생님이 졸라게 공부하래. 이런 뉘앙스가 다르지. 야, 네가 쓰면 뭐 안 좋은 의미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왜 생겨?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듣는 놈이 무슨화 시켜버려. 자신의 스타일로 특히 안 좋은 쪽으로 개인화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모든 문장은 다 prove, 증명한다. 전달하는 모든 문장들이 다 증명한다. 증명한다는 건 드러나 보이는 거야. 뭐를? 작가가 이미 바꾸었다. 그 수용된 무엇을? 선물을. 수용된 선물은 어디선가 보고 듣고 배운 거야. 이것을 무엇으로? 그녀 자신의 생각으로 뭐 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작가가 글을 쓸 때에는 어디선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본인이 수용된 그 어떤 사실들을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00%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화가 들어간다? 개인화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럼 모든 글은 객관적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포트 쓰려고 논문 쓰려고 사실 조사를 하겠지만 결국 쓸 때는 거기에 자기 주관이 들어간단 말이야. 100% 객관적일 수가 없다고. 인정해? 인정해? 그래서 What is one? 한 사람 자신의 것에 대한 분석은 자신의 것에 대한 분석. 말이나 글이겠지. 이것에 대한 분석은 그렇다면 드러낼지도 모른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말하는 사람이 이미 누구로부터 빌려온 뭐 쭉 나오지. 부모나 가이드나 친구나 책이나 패션 등등 이것으로부터 빌린 것에 많은 것을 드러내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잘 봐. 지는 지 거라 그래. 자기가 글을 쓰고 지 거라 그래. 하지만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거기에 지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다른 사람이 준 영향이 또 들어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작가가 뭐 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정말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우리나라 같은 말 사투리 욕 같은 건데 이게 막 있어서 글이 맛깔스럽게 완성이 돼서 뭐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 아주 이게 정말 현실적인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썼구나 해서 외국 작가 이렇게 썼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욕설들이 사투리 욕설들이 자기의 부모가 엄마가 자주 쓰는 욕설들을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쓰게 된 거야. 이렇게. 그건 뭐야? 얘는 자기가 쓴 글이지만 부모가 자기를 키울 때 많이 들려주었던 그 욕이 은연중에 반영이 돼서 글에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자기 혼자만의 고유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지. 부모의 영향이 담겨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막 기도한 다음에 논문 쓰라 그러면 너는 스스로 논문을 써왔다고 하지만 그 교수님의 생각도 반영이 돼 있을까 안 되지? 분석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 가끔 영화 보면 제가 이 논문을 혹시 하태영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장면이면 딱 기억이 되겠지.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글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오케이? 결국 동시에 disclosing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이러한 영향력들이 converge 뭐라고 했어? 수렴하다. 결국은 수렴되어서 뭐가 된 거야? 자신의 글이 된 거지. 자기도 모르는 영향력들이 합쳐져서 다 수렴됐다는 건 쉬운 말로 모이는 거야. 모여서 글을 완성. 그래서 독특한 결과물을 낳았겠지. 그 작가가 말하는 것에 독특한 내용. 그러니까 그 작가는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A라고 말을 하는데 작가가 말하는 것. 그 말한 것의 결과물이 독특해. 독특하지만 이 독특한 결과물은 이전의 어떤 영향력들에 합쳐진 모습이야. 됐니? 그래서 니네 지금 앞에서 선생님 보면서 와 선생님 강의 스타일은 좀 독특해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강의 스타일을 빗대잖아.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짜집기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한 20년 넘게 옆에서 많은 강사들의 강의 모습 봤거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선생님이 짜집게 하는 거야. 사람 누구나 그래. 니네도 마찬가지 아니야? 공부할 때 어때? 나만의 공부법을 찾았어. 하지만 그 안에 보고 견눈질했던 타인의 학습 방법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 그래서 첫 줄에 뭐였어? 아무리 그대로 옮긴다고 해도 거기에는 뭔가 영향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결국 처음 봐봐. 이미 말이 되는 것은 절대로 무엇이 아니야. 감춰진 진술이 아니야. 단순한 반복이 아니야. 2번 넣어봐. 단순한 mere repetition. 단순한 반복이 왜 아닐까? 단순한 반복이라면 아무 영향력도 없이 이미 A라고 말했으면 똑같이 A라고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가 반복될 때 변형이 생겨 안 생겨? 왜 생기지? 많은 영향력들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 안 되는 질문은? 4번이 뭔데? 진정한 발견이야? 진정한 발견이 아니야? 이미 말한 것은 절대로 진정한 발견이 아니야? 발견이 뭐야? 세상에 없던 걸 찾는 건데. 반복이잖아 지금. 이미 말이 된 것이 그 다음에 말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발견은 없던 게 생기는 거고, 지금 얘기는 한 개 다시 한번 반복돼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발견이 아니라 재해석이나 영향을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질문해야 돼. 공부를 뜻이 수렴하다. 너 수학 시간에 수렴과 분산 나오지? 컨이 합쳐지다는 의미가 있어서 컨버지가 원래 명사로 컨버전스라고 해. 이게 수렴이야. 뭐 쌍곡선의 수렴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이 한 군데 모이는 거, 그지? 이렇게 되면 수렴이야. 반대가 되면 분산이 뭐야? 이거 외워야 돼. divergence야. 수렴과 분산. 수학 시간에 수렴 나오면 좀 영어로 또 선생님 지금 convergence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와, 내가 아까 무슨 얘기인데 제 와이프 동네 친구가 뭔가 수영하고 같이 나오는데 자기가 요새 영어 배우는데 뭐 문화센터 다니면서 4년을 배웠대요. 그래서 회화를 하겠다면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뭐라는 줄 알아? Let's play studying English 이거더라. 뭔 말이냐 그게? Let's play studying English 이게 말이 되냐? 영어 공부하러 가자 어떻게 해야 돼? Let's play 있어? Let's stay English together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 근데 계속 반복 Let's play 근데 신기한 건 그 옆에 아줌마가 또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삐꾸 배우면 어떡하다 써먹어. 찹쌀 갔다 와. 자, 그 다음 2번 질문. 이건 좀 쉬워. worry는 걱정이란 명사로 쓰였고 걱정은 종종 이것이다. 걱정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말할 거야. 걱정은 무엇이냐? 야, 걱정이 쓸데 있는 거야, 쓸데 없는 거야? 걱정은 쓸데 없지. 걱정 사실 따지고 보면 쓸데 없는 거야. 걱정 하나 안 하나 일은 똑같이 벌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in a word, 말은 좀 어려운 단어라서 이렇게 써놨어. it이니까 손상된 세상. 자, 이미 우리 세상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손상돼 있어. 무슨 써? 들어봤어? 시쳇말로 요새 그러잖아. 점점 우리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왜 그런 줄 알아? 옛날에는 있잖아.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뭘 하는 걸 얘기해. 일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 이랬잖아, 그치? 요즘 봐봐. 성실하면 성공하네? 성실하게 노력만 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걸 바로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하는 거야. 열받지 않냐? 누구는 코인 해가지고 집에서 땡땡거리고 놀면서 평생 먹을 걸 갖추고, 누구는 이 더운 날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삽질하고도 10몇만 원밖에 못 벌고. 그지? 니네도 지금 약간 불확실하죠. 대학 가고 싶은데
간다고 이게 뭐 이게 내 인생이 성공하는 뭐 얼마나 지금 노력을 많이 생각해보면 확실성의 시대. 대학에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너희들을 기다리는 충분한 급여의 직장이 있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야, 너 군대 걱정해? 군대 가는 거 걱정돼?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너 갈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걱정이 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야 걱정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빼박 가야 돼. 그때부터 걱정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를 갈지 말지 걱정해? 그건 걱정이 아니잖아.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이건 걱정 아니잖아. 그지? 근데 학원은 걱정하지. 아, 오늘 가지 마. 안 가고.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자, 쌤이 힘드니까 좀 쉽게 풀어줬어. 다른 주제에서도 불확실성이 바로 걱정과 관련이 있을 거야. 불확실성에 우리 현재 세대는 굉장히 손상돼 있어. 이런 세상에서 걱정과 비슷한 거지. 의심이야. doubt. 불확실하니까 의심이 끊임없이 swirling, 소용돌이 치고 있다. 소용돌이 치면서 분사구문이야. 네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주절은 이거야. 질문이 계속 떠올라. 어디로 떠올라? 너의 인식의 표면, 수면 위로 계속 떠올라. 그래서 이게 어렵게 써놨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불확실한 시대니까 자꾸 무슨 질문이 걱정이야. 이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의심이 생기면서. 내가 영어 열심히 일대로 하면 9월달에 1등급 찍을 수 있다. 너는 확실하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의심한단 말이야. 의심하면 뭐해? 걱정한단 말이야. 그치? 이런 세상이야. 그리고 in that moment of recognition, 인식이야.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너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기로? 그 미스터리를 뭐 하기로? 풀기로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봐봐. 과연 이럴까? 대학 가면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봐봐. 몰라. 이러면 안 돼. 의식의 수준으로 두는 거야, 안 두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 대학 가면 성공할까? 스스로 떠올랐어. 표면에 떠올랐어. 이제. 아, 생각 안 해. 이러면 어때? 생각을 안 하면 해결하는 노력이 없지. 근데 인식을 하는 순간에 네가 무슨 결심을 할 수 있어? 야, 진짜로 대학 가면 성공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아니, 이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이건 뭐 때문에 생겨? 그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미스터리를 뭐 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풀겠다고 선택하면 걱정이 시작되는 거야. 너는 engaging, 그래서 참여하지. 그때부터 뭐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걱정이야. 걱정이 정리할 수 있어? 불확실한 상황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에이 몰라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 우리? 차라리 잊으면 걱정 안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아,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이 과정이 뭐라는 거야? 걱정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2들은 걱정을 안 해. 중2병들은 왜 안 해? 엄마가 야, 너 좀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인 것 같아? 그런가? 이런 면은 잘 사는데 이런 면에서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니네들 정신연령이고 중2들은 엄마가 야, 너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몰라 이거야. 아예 풀려는 노력이 없다니까. 그럼 걱정이 없다니까. 걱정이라는 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야. 되니? 너는 걱정에 드디어 참여해. 희망에 대해서 희망하면서, 이런 희망에 대해 희망한다는 건 희망을 가지는데 무슨 희망? 네가 끝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끝내 nail down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끝내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nail down, 좁히는 거야. 좁혀서 nail down, 해결하고 풀다. 됐어? 끝내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걱정을 한단 말이야. 어떤 문제? 지금 당장 너의 삶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끝내는 해결할 것이다라는 희망에 대해서 바라면서 그러면서 너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걱정은 그러면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끝까지 풀겠다는 희망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게 걱정이야. 오케이? 분명히 또는 오히려 impatience는 뭐야? 성급함이야? 아니 인내심이야? 성급함, 조급함이야? 심지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히 더 정확하게 조급함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조급함이 뭔지 이해돼? 불확실성에 대한 조급함이 뭐야? 이건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불확실성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당장 해결하겠다고 조급함을 떠는 거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조급함이 is common, 흔한 thread, 뭐 인스타그램 thread가 아니고 흔히 실타래야. 실타래야 원래 뜻은. 그래서 맥락이라는 뜻도 있어. 어떤 실타래야? 맥락이야. 관통하는 one through. 많은 걱정의 부분들을 관통하고 있는 실마리, 즉 공통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걱정의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뭘로 귀결된다는 거야. 불확실성에 대한 조급함. 됐어? 하트 형이 언젠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헌팅을 당할 수도 있지. 자만추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우연히. 우연히 그럴 수 있어. 확실하진 않지. 그치? 내가 3년 뒤에 여자친구가 있을까? 확실하지 않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함을 떠는 거야. 3년 뒤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가 3년 뒤에 생기겠지? 조급함을 떨면 그때부터 난 3년 동안 뭐 하게 돼? 계속 그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 그런 불확실한 문제는 중이들처럼 어떨 필요가 있어. 좀 이렇게 그냥 보낼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the quest for neat,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resolution, 해결책에 대한 탐구야. 이 사람 걱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잘 들어봐.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해결책에 대한 모험, 탐구. 이거 하는 사람 걱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지.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든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모험은 빈변하게 드라이브, 이끌어낸다. 뭘 이끌어내? 이 행동이 뭔데? 이쪽에 찾아봐. 이 행동이 뭔데? 걱정. 이 행동 걱정을 만든다고. 뭐 그거는 물론 이해될 만해, 안 해? 이해할 만하다고. 아니 그렇잖아. 뭔가 불확실한데 답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과정이 걱정은 좀 되지만, 걱정은 좀 하겠지만 뭐 이해는 돼. 그것도 아마도 born out of 뭐 때문에 나왔을 때문에 이 걱정마저도 더 낫게 하겠다는 전념, 쉼없는 전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해될 만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driven, 뭐 때문에 이 걱정이 나오는가? 중이들처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 뭐 하겠다? 추구하겠다. 중요한 것을,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어떻게든 알아내겠다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모델 만하다고. 이해될 만하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worrying, 걱정은 어찌됐던 걱정은 begin to deviate. 그 걱정이 너무 심하면 적당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해? deviate, 일탈하기 시작해. 걱정이 그래 네 삶을 낳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걱정은 괜찮은데 이거 너무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정도를 벗어나기 쉽단 말이야. 걱정. 그래서 deviate, 그 경로, 네 인생의 경로를 벗어날 정도로 걱정이 심하게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됐어? Despite your good intention. 처음에 걱정의 의도는 어때? 나빠, 좋아? 뭔가 확실한 답을 얻겠다는 의도는 좋아.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함정에 빠지게 돼. Trapped in thought. 무슨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행동을 뭐하기보다는 행동에 대해서 소환되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갇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걱정만 하는 게 좋아? 행동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걱정이 너무 지나치면 해보지도 않고 뭐만 하는 거야? 걱정만 하게 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니네 친구들 중에 많아. 입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해결이 되잖아. 근데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하면 안 하고 갈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민만 계속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오늘부터 뭐 하는 게 나은데. 실제로 옮겨서 그냥 단어라도 하나 외우는 게 더 나은데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의 주제는 처음에 뭐야? 걱정은 종종.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걱정은 종종. 그냥 답은 아까 나왔어. 뭘 인식할 때 생겨? 1번부터 해봐. 걱정은 종종 의도의 한 사람의 의도의 실현이야. 두 번째 불확실성, 불완전함이야. 이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걱정이 나오는. 아까는 불확실성이라고 했지만 말을 바꿔서 불완전하다는 걸 뭔가 캐치했을 때, 야 완전함을 느끼면 걱정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내가 생각해봐. 내가 가정해볼게. 1년 뒤야.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어. 엄마가 대학 간다고 지훈이 면허만 따면 차 한 대 뽑아준대. 마침 그 순간에 여자친구도 생겼어. 그리고 막 헬스클럽 갔더니 운동이 잘 돼서 몸도 잘 만들어졌어. 아니 뭐 아빠가 갑자기 너에게 유산을 80억을 물려주겠다고 했어. 야 이거 뭐 다 확실한 성공의 보장 조건이 생겼잖아.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야 왜들 걱정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알아? 반대로 생각하면 니네가 걱정할 거리가 지금 졸라 많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 지금 고3인데 아직 그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고민이 많다고. 고3들한테 하는 얘기야. 하지만 그 고민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일탈 정도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차라리 뭐 해라. 걱정이 좀 일탈한다 싶으면 그때 바로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거 보면은 요건 뭐야? 헤지테이션, 주저함, 인정하는. 다른 사람의 완벽함을 인정하는 데 있어 주저함? 이건 다른 사람 완벽한 거 인정하기 싫다니까 말이 안 되고. 네 번째, 웰락턴스 뭐였어? 주저함, 망설임,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망설임. 매력적인 오답이야. 불확실성을 마주했을 때 행동을 취하는 걸 망설인다? 뭐 때문에 망설여? 뭐 때문에 망설여? 걱정 때문에 망설인다고 했잖아. 주제 문제면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빈칸 문제니까. 걱정이 주저함은 아니잖아. 그치? 마지막 우선순위를 매긴다. 중요한 문제들을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순위하는 것.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걱정을 안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불확실성을 통제 안 하고 중요한 문제만 우선순위에 놓으면 이 사람은 걱정 안 하지. 걱정은 뭐 때문에 생겼는데? 불확실성을 뭐 하려다 보니까? 통제하려다 보니까. 근데 통제 안 하고 통제하는 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더 우선순위 두는 건 오히려 걱정이 안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공부 쉬었다가 3강부터 마지막 시간 해봅시다. 단어 안 돼요. 응? 단어 안 돼요. 냉장고 넣고 와.